그 다음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에서 208조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본권의 소라는 것은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실질적인 권리,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인한 소를 의미하는데요. 이 점유소, 본권의 소, 각각 독립된 소이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침탈당한 사람은 점유 회수 소송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냥 다른 본권이 있다 그러면 다른 본권에 계속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소유자가 자기가 직접 점유하다가 뭔가 점유를 뺏겼다, 강탈당했다, 침탈당했다라고 하면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청구로서 뭔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권에 대해서도 점유회수 소송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이제 별개의 청구이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유권이 있는 사람은 보통 소유권에 대한 청구를 하기 마련이겠죠. 왜냐면 그게 더 좀 굳건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점유회수 소송을 하는 것은 조금 이제 본권이 조금 뭔가 위태롭다거나 아니면 또 그렇진 않더라도 명확하게 본권에 관한 논쟁 없이 논란 없이 나는 무조건 점유권에 점유하고 있었으니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침탈당했으니까 돌려줘. 단순하잖아요. 분쟁 관계가. 그래서 좀 단순화시킬 때 그렇게 많이 합니다. 자, 96년 대법원 판결. 소유권에 대해서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 취지 속에는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를 행사한다는 취지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만 하고 있음이 명백한 이상 법원에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도 구하는지 여부를 성명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겁니다. 이게 법원의 성명 의무라는 것이 되게 소극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가 어떤 청구 원인, 우리가 소송법상으로는 청구 원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공격 방법에서 그 소유권에 대한 뭔가를 행사하고 있다면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법원이 그 청구할 때 뭔가 빠뜨린 거, 명백하게 놓친 거, 또는 착각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바로잡아 줄 수는 있어도 소유권에 대한 청구를 하면서 왜 점유권에 대한 청구는 안 하세요? 이런 식의 이제 좀 폭넓은, 어떻게 보면 좀 오지랖 넓은, 주제 넘은 그런 성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법원의 성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좀 소극적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구 원인 자체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명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권에 의한 항변 금지라고 해서요. 침탈자에게 점유물에 대한 본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점유회수 청구 소송에서의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고 법원은 본권에 관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건물 명도 사건 관련해서 우리가 유치권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유치권이 있다는 걸 근거로 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소유자가 그냥 밀고 들어가서 점유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뺏긴 사람은 점유회수 소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자 입장에서 너가 유치권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유치권에 의해서 점유하고 있다고는 주장을 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유치권이 없다. 이런 걸로 그래서 난 못 돌려줘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권에 관한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67년도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반소 청구는 어떠냐? 반소. 자, 아까 예를 들어드린 유치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점유하고 있다가 뺏겼어요. 그래서 점유회수 소송을 했더니 그 상대방이 점유를 침탈한 사람이 그러면 너가 점유를 돌려줘라고 하는, 너가 유치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돌려줘라고 하는 것을 항변으로 하지 않고 나 못 돌려줘 이렇게 항변으로 하지 않고 반소로서 하는 겁니다. 반소로서. 자, 그렇게 되면 그 반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본소, 그러니까 점유회수 청구라고 하는 본소도 인용, 그죠? 침탈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반소도 인용, 이렇게 되는 거죠. 반소도.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것도 인용, 저것도 인용이면은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본권에서 승소한 사람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보세요. 본소, 점유 회수 소송에서 점유를 가져갔다가 다시 돌려주는 그런 결과가 되잖아요. 되돌이가 되잖아요. 되돌이가.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무익하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권에서 승소한 사람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57년도 그 본소 반소 다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 회수 소송 하자 피고인 문구에 대해서 소유자로서 토지 인도 구하는 반소 제기에서 둘 다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2013년 대법원 판결입니다. 점유 침탈을 이유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법 208조에 따라서 소유권 그 밖의 본권에 관한 이유로 피보존 권리나 보존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맞죠? 그렇지만 가처분 신청에 따라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점유회수의 본소에 대해서 이 사안을 조금 설명드리면, 일단은 점유회수 소송을 하기 전에 또는 할 무렵에 가처분했죠. 점유를 다른 데 넘기지 마. 인도청구권이죠. 인도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로 해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마 라고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점유회수 소송에 이제 본소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반소, 만약에 그 점유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해서 조건부로 소유권에 대한 인도청구라고 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소도 인용되고 반소도 인용됐어요. 그래서 확정됐어요. 자, 그렇다면 본소 확정 판결에 기한 점유회수의 집행이라는 것이 무의미해졌죠, 사실은. 그죠? 본소 집행에 따라서 점유를 돌려받더라도 다시 반소 집행에 의해서 점유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사태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결정은 더 이상 무익하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풀어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면 민사소송법상 사정 변경이 생겼다. 그것을 유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정 변경이 생겼다라고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예요. 어쩔 수 없는 합리적인 판단이죠. 현실적인.